안녕하세요. 4월 19일 시황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화상 입는 줄 알았어요. 무슨 계좌가 이렇게 뻘겋게 불타올라가지고 저는 무슨 코스피 한 3,400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수는 별로 별 차이가 없었죠. 그냥 똔똔 수준이고 코스닥은 조금 강하긴 했죠. 거기다가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을 따져봐도 상승 종목이 훨씬 많지도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보단 강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은 오늘 그 엄청나게 불타올랐던, 물론 이제 제가 불타올랐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 주력 종목이 반도체 중심이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가 엄청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께 한정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수가 0.7%면 작게 움직인 건 절대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오늘 등락폭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는 지수는 많이 안 올랐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봤을 때 이제 개별 장세다, 개별 종목 장세다 라고 말씀드린 게 조금씩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지만 기존에는 그냥 하나만 엮여도 그냥 왠지 이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다 올랐어요. 그걸 이제 순환매라고 하고 유동성 장세 속의 순환매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A라는 섹터가 있고 B라는 섹터가 있고 A, B, C, D, E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A가 오를 때 A를 팔고 B를 사요. 그 다음에 B가 또 오르면은 B를 팔고 다시 A랑 C를 사요. 그 다음에 C가 오르면 C를 팔고 B랑 D를 사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눌려있는 거를 사놓기만 하면은 뭐든지 다 오르는 거. 그게 이제 유동성 장세 속의 순환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예전 같은 순환매는 아니죠. 물론 이제 우선주라든가 이런 잡주가 막 널뛰는 그런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테마주나 아니면 이재명 테마주나 이렇게 해서 아직도 많이 널뛰는 게 있죠. 하지만 일단 우리는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잡주라고 해서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잡주들 말고 우리는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쪽에 집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봤을 때 특정 섹터들 가는 놈들만 지금 가고 있죠. 얼마 전까지는 2차전지가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반도체가 아주 강력하게 그 시장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 쪽에서 좀 강한 그 장세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섹터가 강할지 그 섹터 안에서 가는 놈들만 갑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 주력이 되는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잡아 놓으셔야 된다. 제가 한 2달 전부터 계속 이제 피가 터지도록 외쳤던 것 같아요. 실제로 한 3주 전부터는 구체적인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꼭 잡아 놓으셔라 했는데 오늘 그 종목들 중심으로 반응이 좀 세게 왔죠.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개별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코스피는 상승 하락 종목,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한 비율이었다. 그리고 코스피 약보합 3200을 좀 뚫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장중에는 뚫었다가 고가는 3214까지 갔다가 이제 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종가는 3200을 뚫지 못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3200 위에서 마무리된 게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였지? 이때 3208 1월 25일 날 한 3개월 전이네요. 3208로 마무리됐던 이 하루를 제외하면 3200을 뚫었던 적은 없죠. 종가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뚫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선물 지수랑은 크게 연관성이 없잖아요. 코스피가 지금 3200을 못 뚫는 이유는요, 선물 때문에 그래요. 외국인들이 선물 지수를 좀 눌러놓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지금 공매도 재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공매도 재개가 안 될 때 매도 포지션 잡을 수 있는 거는 선물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선물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다 보니까 선물을 찍어 눌러놓으면 현물 지수는 올라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현물 지수가 올라가고 싶어도 선물이 지금 그 콘텐고랑 백워데이션이라고 막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지금 백워데이션이라고 해서 선물 지수가 더 낮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백워데이션이 뭐냐면 지금 현물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현물이 431.96이거든요. 근데 선물이 431.2예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선물이 431.2로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현물 지수보다 선물 지수가 더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선물이 이제 미래 그 지수를 예측을 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미래 게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선물 지수를 눌러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 현물 지수가 쉽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지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올라가기가 좀 힘들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게 제한이 없어요. 선물은 코스피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쪽의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니까 장중의 흐름을 보셔도 옛날에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갔었잖아요. 제가 이제 요건 거의 매일 보여드리는 그 분봉 차트인데, 보시면은 당일 차트로 보실 때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확실히 강한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걸 일봉으로 보시면 더 확실하죠. 코스피는 아직도 계속해서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박스권을 못 벗어났어요. 근데 코스닥은 박스권 벗어난 지 한참 전이죠, 지금. 이걸로 볼까요? 여기 지금 뚫고 넘어간 지 한참 됐죠. 1030까지 갔습니다. 이거 1100도 보러 갈 기세예요, 지금. 코스닥 쪽의 반등이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다. 이거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서 그 선물 지수를 통해서 매도를 더 강하게 눌러놓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랑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최근에 그 개인들이 인버스, 곧버스를 갑자기 또 많이 사기 시작을 했다는 기사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5월달부터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공매도가 시작이 되니까 지수가 다시 내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미들이 이제 인버스, 곧버스를 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수는 절대 개인들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공매도가 제기가 되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상승이 크게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뚫고 날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에선 절대 곧버스, 인버스 사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시는 거 아닙니다. 해지용으로 그냥 일부 그 계좌에 한 5에서 10% 정도 소액만 살 거다, 이거는 말리지 않아요. 근데 뭐 전재산을 다 곧버스에다 베팅을 할 그런 타이밍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언제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타이밍이 뭐 곧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기사들도 간보는 기사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게 공매도 재개하는 시점이랑 맞물려서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날아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옛날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제 예상이 맞아가는 거 보여드리니까 저도 기쁘네요.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은 2조 6천억이나 늘었어요. 이게 뭐 IPO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코인 쪽에서 최근에 좀 조정받으면서 재미없어서 다시 넘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예탁금이 늘어나는 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도 이제 요 시기에 많이 들어왔죠. 16일 날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나올 지표에는 삼성전자 배당금까지 포함이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늘겠죠. 아주 많이 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했을 때 요건 이제 삼성전자 말고 다른 회사들 배당금도 많이 입금이 됐으니까 그 영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용잔고는 이제 22조는 그냥 깔고 가네요. 예. 그래도 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으니까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더 낮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한번 싹 털고 가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증시 자체가 너무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을 쉽게 가져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신용잔고 털고 싶어도 함부로 못 하는 거, 이걸 빗대어 생각을 해보면은 공매도가 제기가 돼도요, 실적 좋은 종목들은 외국인들, 기관들 함부로 공매도 못 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나오는 반도체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이 말씀도 진짜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한 2주, 3주 전부터는 모아가세요, 모아가세요 계속 말씀을 드렸고, 오늘 큰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 물량 많이 모아놓으신 분들은 오늘 한 번에 수익을 크게 많이 내셨을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분산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잡주들 막 이렇게 조금씩 막 쏘는 거 가져가다가 한 번 이제 와장창 무너지고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진짜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이렇게 좀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사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면 반드시 이런 날이 이제 오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제 한 가지 또 느껴가시고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도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로 나왔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은 오늘도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좀 파는 모습이 나왔고요. 어쨌든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모습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기쁘고요.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걸로 한번 볼게요. 선물로 봤을 때 기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요때부터 강하게 이제 매수세가 붙으면서 요날 좀 파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그 선물 매수세로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수를 상방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다. 이게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수가 올라가기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요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크게 상승을 하려면 이런 움직임이 나온 후에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지수가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 3200을 못 뚫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3200 뚫고 올라갈 그런 동력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현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오늘 좀 매도를 했지만 이게 뭐 수량 그동안 쌓인 걸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옵션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당장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오늘 그 지수가 마무리됐던 게 431.2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431.2면 요 사이 정도 되잖아요.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뭐 크게 뭐 올리겠다 내리겠다 이런 움직임은 없는데 지금 이거 말고 이걸로 한번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요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 구간으로 나오고 있지만 언제든지 얘네들이 그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기가 많이 남았어요. 그 3월 만기 이후에 6월 만기이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고 실제로 지수를 이거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포지션 자체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실 건 옵션 쪽이에요. 옵션 포지션이 얘네들이 절묘하게 다 지금 수익 구간이잖아요. 431.2였죠 아까. 431.2였는데 요 구간이잖아요. 요 정도 다 수익 구간입니다. 개인들 다 손실 구간이죠. 마음이 아파요.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선물 같은 경우 선물로 수익을 잘 내고 있어요. 옵션은 좀 약손실이긴 하지만요.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파생상품으로 손실을 보는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생상품 따라갈 때는 외국인 쪽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당장 지수를 예측할 만한 그런 날짜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직은 4월 19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개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그 2차전지는 오늘 좀 약했죠. 상대적으로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셀 업체들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강세인 종목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BM만 1.4% 정도 상승이 나왔죠. 이거는 뭐 얘네가 특별히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다른 뭐 LNF나 이런 애들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SKC 이런 애들도 상승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랑 키 맞추기 하러 가는 거예요. 얘네가 내려올 때 얘네는 올라가면서 조금씩 키 맞추고 그러면서 갈 때 또 같이 가고 지금 그렇다고 해도 LNF가 좀 세긴 세죠. 대단합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비엠도 종가 기준으로는 한 19만 7천원 정도가 이제 그 최고가거든요. 종가가 이때가 최고가인데 19만 7천원. 근데 지금 18만 7천원이니까 한 이제 신고가까지 한 5% 정도 남았어요. 그 종가 기준 신고가로. 그러니까 뭐 거의 다 왔죠. 그 이제 해외 공장 투자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얘네들도 아마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구간에 있을 때 제가 사시면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건 이게 아니죠. 반도체죠, 반도체. 근데 반도체 중에서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강했죠. 뭐 장비 PSK도 강했고, 전 PSK 팔았는데 아쉽네요. PSK도 강했고 전반적으로 다 강해서 제가 뭘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OSAT는 제가 따로 그 영상까지 준비해서 찍어드렸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장중에 LB세미콘이 8.5%까지 올랐고요. 하나마이크론은 10%까지 올랐어요. 네페스도 5%까지 올랐고 그 다음에 테스나도 강했죠. 테스나도 9%까지 올랐었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OSAT 관련해서 4개 종목을 제가 항상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2개를 가장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2개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가 종목 수를 줄이려고 이걸 팔고 지금 LB세미콘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내려올 때 13,000원 부근 사이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공교롭게 요날 말씀을 드리고서 그러니까 요날 떨어질 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고서 이제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건 뭐 저도 이건 얻어 걸린 거예요. 이게 언제 이렇게 상승할지 모르죠 저도. 근데 이제 떨어질 때 그냥 계속해서 매수해도 좋은 회사다 라는 건 전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비 쪽이 아직도 강하잖아요, 여전히. 오늘 PSK도 상승 한 7%인가 나왔고, 원익 IPS도 상승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 4% 상승 나왔잖아요. 그런 장비주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재 쪽이랑 파운드리 뭐 외주 막 이런 쪽으로도 이제 조금씩 낙수 효과가 생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FST도 오늘 장중에 한 6%까지 올랐다가 3.7% 정도로 종가가 마무리가 됐는데 더 상승할 여지가 있죠. 이것 때문에 좀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게 저는 여기서 샀으니까 요 한 15,000원, 6,000원 여기서 샀으니까 좀 여유가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일단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고점 지지라인이 여기에요. 한 28,000원 정도? 28,000원 이탈하기 쉽지 않아요. 이때 한 번 이탈했다가 바로 그냥 반등이 나왔죠. 28,000원에서 지지라인을 3번을 저항받고, 한 번 저항받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2번 저항받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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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지지받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또 떨어지면 28,000원 부근까지 오면 거기서 또 주워 담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실제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에서 차트 보는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뭐 쌍바닥 찍고 올라가니 많이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도 뭐 그림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수급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 기사가 뭐가 있는지도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때부터 계속 밀고 있었죠. 요 떨어질 때쯤 제가 추천을 했던 것 같은데 한 요 정도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고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제가 좀 민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담았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전고점 근처까지 거의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것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그냥 꼽사리로 넣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프로는 이제 조만간 거래 정지 예정입니다. 그 인적 분할 때문에 그건 좀 투자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 한 달 동안 정지되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기사 나온 게 주말에 나온 기사예요. 이거는 17일이니까 토요일이죠. 파운드리 최고의 해다.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이제 좋은 기사가 계속 나오겠죠.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파운드리가 관련이 되었을 때는 OSAT도 그쪽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 꾸준히 드렸었고, 이건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죠. 반도체 품기가 2년 더 갈 것 같다. 얘네들이 지금 인텔은 파운드리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TSMC도 투자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삼성도 투자 박차를 가하나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투자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장비 그 회사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뭐 투자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TSMC도 이렇게 되고 있고, 삼성도 이것보다 적은 규모로 투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 할 거고, 장비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제가 이것도 한 4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장비 다음은 소재, 파운드리 외주 업체 이런 쪽으로 주목을 하시면 수익 분명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상승이 많이 나온 건 요 기사 영향이 좀 크죠. 삼성이 밀려드는 주문에 자체 설비가 부족하자 반도체 외주를 더 늘리려고 한다. 그래서 외부 파운드리, 그러니까 지금 삼성도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못하니까 UMC나 뭐 이런 그 다른 파운드리에다가 오히려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도 지금 만들 만한 그 여분이 없으니까 공장 계속 돌리느라. 거기에다가 지금 채용 공고 낸 거에 파운드리랑 OSAT 관련 외주 기획 운영 경력직을 모집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OSAT를 삼성이 자체적으로 이제 돌리기도 해요. 파운드리 운영하는 회사들은요, 이런 공정들을 자체적으로 이제 관리하기도 하지만요, 제가 그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에 이제 세분화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뭐 LB세미콘이나 하나마이크론이나 테슬라, 네페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도 써있네요. 뭐 네페스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른 회사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반응이 세게 나왔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걸 보고서 새로운 기사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공부 안 하신 분이죠. 제가 이제 한 2달 전부터 계속 이거는 뭐 당연한 거다,
답안지 보고 그냥 시험 문제 푸는 수준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상된 미래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매집을 해 놓으셔야죠.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게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길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태블릿도 화면을 접겠다. 화면을 접는 거는 뭐라 그랬죠? OLED. 그래서 OLED 관련된 것도 점점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게 계속해서 기사가 나옵니다. 이런 게 하나둘씩 나오기 전에 OLED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매집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근데 저는 OLED 쪽보다는 지금 반도체 쪽에 워낙에 매력적인 게 많기 때문에 비중은 반도체 쪽에, 그리고 반도체랑 2차 전지 쪽에 크게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OLED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렸었으니까 그 피드백 차원에서 그냥 한번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핫한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이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하락도 크고 반등도 세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비트코인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그 내재 가치라든가 뭐 이런 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 대비해서 업사이드가 어느 정도 될지를 한번 따져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인도 쪽은 뭐 비트코인 보유만 해도 처벌을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안 좋은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정을 좀 덜 받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걸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진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주식 쪽이 소외를 받고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다 몰려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코스닥 중심으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코스닥이 막 1100 뚫고 1200 도전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온다면요, 비트코인 쪽으로 간 자금들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가 이제 투자하실 타이밍이 아닐까, 비트코인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시더라도. 저는 이제 투자할 생각은 없어요. 비트코인은 펀더멘탈 같은 걸 제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가지고, 그 자금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알트코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코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내재가치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90% 이상이 투기성 자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견뎌낼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 크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건 좋긴 한데요,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런 기사들 막 뿌린다는 얘기는 조금 주가를 낮추겠다는 얘기고, 그리고 가격이 좀 조정을 받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소외가 된다면 그때가 다시 재진입을 고민할 만한 시점이지, 지금 오른다고 이제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진입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이런 얘기 나올 때, 비트코인 상승을 쭉쭉 나올 때 주식을 사서 매집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자금들이 코스닥 1100 돌파 막 이런 기사 나오고 얘네들이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때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비트코인 쪽으로 다시 이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든가, 이게 오히려 좀 유효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그래도 반등이 세게 나와주면서 해피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힘든 장세, 1월 달부터 진짜 한 3개월 이상, 4개월 가까이 정말 힘든 기간 조정 잘 견디셨어요. 그리고서 이제 코스닥은 뚫고 올라갔잖아요. 제약바이오가 중심이 돼서 뚫고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 드린 것도 맞아 들어가니까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를 앞두고서는 제약바이오는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그래도 저는 반도체 쪽이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안전하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강세가 쭉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정유주들이 상승이 크게 나오진 못하고 있습니다. 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를, 저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나스닥 쪽에 위치한 성장주 쪽에서 반등이 더 세게 나올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스닥이 이렇게 더 세게 나갈 거라는 그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나는 모르겠다, 경기 민감주가 더 반등이 세게 나올 걸로 예상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유주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정유주 가격대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것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그쪽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SOL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SK이노베이션이랑 GS 뭐 이런 쪽은 1분기 실적이 한 3천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한다고 말씀드렸죠. SOL도 비슷한 수준,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지금 눌려있는 주가는 회복하는 움직임 나올 거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제가 이제 또 이번 주에 다른 좋은 기사들 있으면 그때그때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